좋은 아침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보타쿠가 전합니다. 먼저 IFAS라는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판매량은 줄었는데 방카수량스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한 문제점들을 꼬집고 있는데요. 이 기사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심대출로 갈아타면 월 200만원 이자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조건이라든가 또는 혜택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중에 10년물과 2년물이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기사 잠깐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채권도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라는 그러한 전문가의 이야기. 그리고 지난달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동산부터 해서 연금까지 절세 방법을 전문가의 이야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이슈인데요. 인슈어런스 프라우드 라고 해서 이제 보험 사기에 관련된 그러한 데이터들을 갖고 이것들을 인지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험 사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잘 구축을 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사전에 예방한다라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받고 이제 작업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험 사기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결국 보험 사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대부분 보험 시장이 깨끗해지고 보험료 인하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방카수량스 다 아실 겁니다.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라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 방카수량스 판매량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요. 2017년 1분기 월납 환산보험료가 1156억이었는데 이 당시 수수료가 620억이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판매량이 800억 원대 되거든요. 근데 수수료는 실제 858억이나 기록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카수량스를 판매하는데 수수료가 높은 상품만을 판매한다라는 그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냐? 결국은 은행이 먹고 사기 힘들어서 그런 거죠. 보통 은행이 이제 이자 수익이 있는데 이자 수익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비이자 수익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고, 비이자 수익 쪽이 뭐가 있냐면 방카가 있고 펀드가 있고 기업금융이 있고 외환 수수료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외환이라든가 기업금융은 단기간 내에 이제 수익을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방카나 펀드 쪽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방카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상품이 변액이라든가 또는 이제 장기 보장성 보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 상품들이 간단한 상품들이 아니고요. 창고에서 상담을 한 번쯤은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보험에 대한 그 지식이라든가 변액에 대한 지식이 물론 누구랑 이렇게 비교하자라는 건 아니지만 부족하다라는 것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2022년도에 도입되는 IFRS 17 때문이죠. 어차피 저축성보험 판매 매출로 이제 잡히질 않다 보니까 보장성 판매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러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은행 쪽의 수수료를 높이면서 이러한 구조를 갖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 불안전 판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좀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은 수수료고, 수수료 갖고 움직인다라면 사실 방어하기가 쉽지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수수료부터 좀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재테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주담대 갈아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면 이자가 3천만 원 뚝 떨어진다. 여기 이렇게 예시를 했고요. 다른 쪽에서 기사를 보면 연 200만 원 이자 절감된다. 안심대출로
그 갈아타면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했는데 일단 대상은요 7월 23일 이전에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일단 대상이고요. 그 자격 조건이 있겠죠. 부부 합산 1주택자고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됩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나 두 자녀 이상을 둔 경우는 소득을 1억까지는 자격 조건으로 봐준다는 얘기고요. 그 당연히 고가주택은 제외되겠죠.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래서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5억 원까지 되고요. 당연히 LTV는 70%, DTI는 60% 적용합니다.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고정금리 대출이 그 변동금리 대출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갈아타려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한도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이제 부동산 대출을 쥐다 보니까 한도가 안 나오니까 결국은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은 한도를 맞춰둔 상태에서 그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갈 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그 이제 우리 중도상환 수수료에서 그 1.2% 기준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추가 대출로 맞춰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그 조건 하에 대출이 이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 그 금융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20년은 연 2.15, 뭐 10년 1.95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30년까지는 2.20%라고 합니다. 인터넷 신청하면 0.1포인트 깎아주고요. 무튼 대상이 되는지를 한번 꼭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신청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받는다라고 합니다. 네. 선착순은 아니고요. 20조 원까지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착순이 아니지만 금액의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 뭐 먼저 신청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이게 초과가 되면 결국은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제한을 둔다라고 합니다. 근데 무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제 배당 수익이 그 어떻게 보면 좋은 투자 상품으로 지금 대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기상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연말로 갈수록 배당 수익에 대한 그 기대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실제 최근에 그 고배당 50지수라는 걸 보면은 이제 배당이 높은 순서대로 50개 종목을 선정해서 산출한 수치인데 이 지수를 보니까 코스피가 떨어지는 것보단 덜 하락했다라는 거고 앞으로 배당이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좋은 그 배당주 투자의 이제 이유고요. 여기에다가 올해 이제 국내 연계금이 그 이제 새 위탁사를 선정할 때 배당주형 쪽으로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운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것도 호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 쪽이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문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래 공포 가장 핵심이 되는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이 됐다라는 거고 역전이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앞으로 그 경기 전망을 좋지 않게 보니까 장기 이제 상품에 돈이 몰리다 보니까 결국은 금리가 낮아지는 거죠. 반대로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꾸 반복돼서 나타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나타났을 때 실제 미국의 주가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공포감이 확산되는 것들이 조금 더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다우존스라든가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다 엄청나게 폭락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채권도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채권이 뭐 지금과 같이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울 때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으로 당연히 들어오고요. 여기에다가 또 최근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추가 금리에 대한 또 그 어떤
깜빡이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켜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채권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격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익률로 표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빌려주는데 지금 5%의 이자를 빌려주고 있다가 나중에 3%로 이자를 빌려주는 그러한 이제 채권이 나온다라면 되레 채권 내가 5%짜리 채권을 갖고 있게 되면 이 채권은 그 받을 수 있는 그 표면 이자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점점 금리가 떨어지니까 5%짜리 채권에 대한 가격이 높이 상승을 하죠. 그런데 반대인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5%짜리 채권을 나는 샀는데 나중에 채권이 6%, 7%짜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채권은 반대로 표면 이자뿐만 아니라 그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도 꼭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탔다가 나중에 금리가 상승 국면으로 돌아설 때는 꼭 여기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을 잘 보고 판단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자, 지난달에 세법 개정안 발표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이 기사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사가 또 나와서 몇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고가 겸연주택 얘기를 했는데 1층이 근린상가구, 2, 3층이 다가구 주택일 때 주택 그 이제 면적과 그 다음에 상가 면적을 본 다음에 주택 면적보다 상가 면적이 크다면 이건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 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걸 갖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랑 미리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80에 30으로 적용이 되니까 출구 전략을 좀 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과세 제도도 현재는 이제 국내와 해외로 별도로 했지만 이걸 합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잘 판단하고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IS에 대한 내용인데 내년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에 관리하던 자금을 만기 후에 이제 해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 돈을 해지해서 내가 꺼내가는 게 아니라 재투자하는 거죠. 어디로요? 연금계좌로 재해치하면은 추가연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재해치하는 IS 만기 금액은 기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규모인 300, 400만 원 수준의 추가로, 그러면 최고 현재 700만 원인데 이게 10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재해치 금액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300만 원 한도니까 3천을 넣게 되면 10%를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기존의 700과 300이 합쳐서 1000이 되고 가장 많이 돌려받은 게 지금 세액공제니까 16.5% 받으니까 165만 원의 세금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을 통해서 수령하는 퇴직금이 아시다시피인데 연령에 따라서 그 이연 소득세가 이제 낮아질 텐데 이게 그 내년 이후에는 그 개시 이후에 10년이 지나게 되면 40%까지 감면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무튼 수령 시기를 늦춰 퇴직금을 좀 천천히 이렇게 받게 되면 더 좋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700이 900까지 늘어난다라는 세액공제 요 내용도 이제 같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산 관리할 때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운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받는 연금이 있고 나중에 받는 연금이 있어서 이 연금을 효율적으로 받는 것이 실제 연금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이걸 통해서 뭐 실용실한 특허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튼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8월의 마지막 주 마감 잘 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보험덕후 보타쿠였습니다. 고맙습니다.